여고생들이 돌아간 그 이튿날, 이 거대한 분지 도시의 산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5천여 명이 기왕에 단식 중인 교원 노조원 2천여 명에 동조하여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물론 남녀 학생들은 교원 노조원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들의 단식 농성에 다소 신명이 났던 것이다. 사실 그들이 4월에 뿌린 피는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 독재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무너진 독재에 이어 들어선 장면 정권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젊은이들이 폭발된 에너지를 참된 정체로 수렴할 하등의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학생들의 동조단식은 장면 정권을 놀라게 했다. 교원노조는 단순한 노동쟁이가 아니다. 교원들이 거주하는 곳은 곧바로 4월의 젊은 주인공들이 배움을 닦는 바로 그곳이다. 그러므로 교원 노조운동을 좀 더 고차원에서 다루어야만 했다. 끝내 장면내각은 교육자 단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립학교 직원에게는 쟁의권을 인정하지만 공립학교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학원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동의 와중으로 빠져들었다. 연로한 선생들과 학생들이 연일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장면내각은 수수방관만 할 뿐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7월 총선거를 계기로 하여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이 처음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게 된 것을 비롯하여 교원노조 결성을 정점으로 각계 노동조합의 권리투쟁과 생활권 투쟁의 파고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약체 장면내각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다. 민중의 민주화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타올랐다. 기민하고 역량 있는 정치가와 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4월 혁명이 있던 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동쟁의는 60건에 불과했으나 혁명이 성공하고 난 후 5월부터 교원 노조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0월까지 5개월 동안 야기된 그것은 무려 400건에 달했다. 조직 노동자의 숫자도 35만 명을 넘어섰다. 쟁의 자체의 성격도 바뀌어 기껏해야 진정, 교섭, 항의가 이제는 파업, 시위운동으로 바뀌었다. 4월 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젊은이와 민중의 에너지는 장면내각에 의해 유유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전국의 방방곡곡 각종 분야마다에 흘러넘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시대 지식인의 상징이랄 수 있는 중등학교 교원들의 노조 설립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고교 황태동 선생은 결국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엎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학생들은 교무실 문을 막무가내로 열고 들어갔다. 그렇게도 어려웠던 교무실 출입이었고 무섭기만 했던 선생님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무실과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생님들은 학생 자신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굶고 누워있는 스승들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긍지 위에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무슨 임금 인상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중등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자들에게 일요일 등교를 강요한 것은 결코 교사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교육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부패의 현상은 혁명과 더불어 말끔히 가시지 못하고 여태껏 온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선생님, 저희를 등에 업히시죠. 학생들은 극도로 허약한 몇몇 분을 업고 교무실을 나섰다. 스승들은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몸으로 막아낼 힘이 없었다. 병원 베드에 눕게 된 스승과 그분을 떠매고 온 제자들은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 하늘도 무심한지 1959년 여름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의 피해와 1960년도에 이 나라 전역을 불태웠던 한발 피해는 가난한 서민 대중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전량 농가는 전 농가의 사활로 100만 호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민중들에게 4.19의 뜨거운 에너지가 전파된 것이다. 그 여파가 1년간의
과도 정권 하에서 여태껏 가시지 않았다. 장면 정권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장면 정권은 오히려 서민, 학생의 4.19와 같은 봉기에 대비하여 은밀하게 폭도 진압작전 계획을 세워 미국의 허가를 받아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무능 정권치고는 기발한 발상이었다. 지독한 독재 정권을 일거에 쓰러뜨렸던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서민 대중들의 의식을 일깨웠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절제한 확산만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들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치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스승들을 병원 베드 위에 옮기고 길거리로 나온 학생들은 시가지의 한복판쯤에 자리 잡은 시청을 향해 몰려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허름한 차림새에 퀭한 얼굴의 노동자들이었다.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일자리를 두고. 민주당 별것 아니다. 파벌싸움 그만두고 서민생활 돌봐주소. 4.월혁명에 뿌린 피 파벌싸움으로 갚을 소냐. 시위 군중의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다. 독재 정권이 쓰러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섰으나 살기는 더 어려워지기만 했다. 며칠을 굶은 자에게는 허공에 뜬 자유의 깃발보다 당장의 밥 한 그릇이 급한 것이었다. 시청 앞 광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총무국장이란 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했으나 군중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집어쳐라. 민선시장 왜 뽑았나? 시민 없는 시장 어디 있노? 어서 나와 답변하라. 여러분, 시장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기 위해 기꺼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지 말라고, 생색내지 말라고, 박수치러 온 것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 박수 부린 줄 아나. 시위 군중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복도로 바뀔 것만 같았다. 영조는 어쩐지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귀를 기울여 보았다. 틀림없이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는 기이한 생각도 들었고 호기심도 나서 군중들이 앞으로 나갔다. 거기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땅딸 모윤씨가 삿대질을 해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어깨거리 런닝의 반바지 차림이었다. 게다가 그는 발가락이 나오는 슬리퍼를 끌고 있었다. 그는 작은 키였지만 그 완강하게 다져진 육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에게 인사를 했다. 처음에 그는 학생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고함을 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학생들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이윽고 그는 영준이를 알아보았다. 아이고 야가 누구? K고교 대표 우리 영준이 아이가. 아이고 반갑다. 그래 너거들 참 잘 왔다. 시장인가 뭔가가 나오거들랑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너거들이 마구 팡팡 날아오는 총알 맞아 싸면서 혁명을 했을지게. 그래 이런 시장인가 뭔가 하는 놈들 잘 처먹고 잘 살랐고 그랬나. 저거 등 뜨시고 배부르기까이. 네 우리 서민들 굶어 죽는 거 보이지 않는다 이거 아이가. 여기 모인 사람들 좀 봐라. 눈이 있으마 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다 아이가 아니가. 그래도 윤씨 아저씨의 폭력은 쓰지 마이소. 제발 부탁입니다. 야가 와이카노. K고의 아이들은 다 이러나. 그래 저거들은 이승만 때리 부쓸라고 사정없이 폭력을 휘둘러 놓고 우리 보고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그라마 우리는 앉아서 굶어 뒤집으라 이 말이가. K고의 아이들은 다 그렇나. 너거들 그게 다르다. 대갈박이 하나는 좋다 카드락 하면서도 앞날이 까만다. 그게 싸마 말이다. 아저씨 우리가 아저씨 핀이지 시장 핀이겠는겨. 우리 욕하지는 마이소. 알았다. 개 18놈들 굶어 죽으나 마사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영준아 너가 윤필루라고 알제? 그놈의 새끼가 내 동생 아이가. 달구제 총알을 해봐가 갖고서는 형이라고 찾아왔는데 돈이라고는 묻고 죽을라 깨도 없어서 내가 정직칼을 불에 달가가 빼놨다 카이. 이게 사는 기가. 자유세상 됐다고 좋다겠다이. 굶어 죽기 딱 좋은 시상이다 이거 아이가. 시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공부에 질린 것이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오른손은 사시나무 떨듯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제발 조용들 하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전부에게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이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와 주소와 이름을 써놓고 가시마. 내일 오전 중으로 통반장이 여러분들을 일터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루에 단 6시간만 일하시고 밀가루 서네씩 대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시에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62년도 예산에서 땡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되십니까? 그라마 주소와 이름을 써서 이 앞에 내주시고 돌아들 가이소. 나이가 지긋한 시장은 사색이 되어 애걸복걸했다. 그 모습도 보기에 애처로웠다. 나이 꽤나 먹은 녀석이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시군중들에게 드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하나둘 입맛을 다시면서 주소와 이름을 써놓고는 광장을 떠나갔다. 땅딸보 윤씨도 그 옹골지게 튀어나온 아랫배를 쌓은 듯 하고는 광장을 빠져나갔다. 오물들만이 둥그는 텅 빈 광장에는 어느새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왠지 슬펐다. 독재가 사라진 자리에는 5만 가지 독버섯들이 어지러이 자라날 뿐이었다. 독버섯이란 결국 학생들과 서민들의 혁명 에너지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당 정권의 무능, 바로 그것을 말한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혁명의 과일을 따먹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런 그들이니 혁명의 주체인 학생과 서민들이 가지는 그 뜨거웠던 에너지의 실체를 잘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영준을 따라 묵묵히 광장에 뒹구는 휴지 등속을 주워 나갔다. 별다른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용기나 결단력이 있는 것도 아닌 영준이었으나 웬일인지 주변 학생들이 그를 따랐다. 하기야 굳이 따진다면 그가 다소 사려 깊고 뭔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휴지를 줍고 있던 학생들은 저쯤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여학생들을 보았다. 그녀들이 여학생 차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인지될 뿐이었다. 그녀들은 길거리 건너편 시위대 때문에 문이 닫혀진 상점들 앞에 서서들 있었다. 그녀들은 조금씩 걸음을 이쪽으로 떼어놓고 있었다. 야, 영준아, 쟤들이 우리를 아나봐. 이리로 오고 있다이. 그래, 쟤들. 안영란이 아이가. 그라고 쟤 뭐더라? 정영숙이지? 그래, 정영숙이. 저기 송찬이. 그라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네. 맞았어, 걔들이었구나. 쟤들이 여긴 웬일이고? 선생님들 그 조합일 때문일 끼다. 신문 보도로는 쟤들도 다들 단식에 돌입해 있다고 했는데. 그녀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부지런히 휴지를 주었다. 주운 휴지는 광장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휴지통 안에 갖다 넣었다.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었다. 사실 그들은 벌써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몇 개월 전 그들이 터뜨려 놓았던 그 무지막지했던 혁명의 에너지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 땅딸보 윤씨가 악을 쓰듯 뱉어놓은 욕설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잊혀져 가던 자신의 모습을 순간적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다. 과연 혁명의 주인공들은 망각의 수평선 뒤로 사라졌고 엉뚱한 무능 정상배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글펐던 것이다. 그런 찰나에 같이 4월 의거의 대열에 섰던 여학생들을 만나니 기분이 밝아졌다. 예, 영준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니? 가까이 다가온 안영란의 목소리였다. 여고생 제복의 검은 실루엣이 여럿 광장의 입구로 걸어들고 있었다. 그녀들을 검은 실루엣으로 보니 덩치들이 그렇게 큼직큼직할 수가 없었다. 형란이로구나. 우린 우연히 이렇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단식 중이라 하던데. 그래. 선생님들이 단식이 풀렸다? 시내 학교가 다 단식이 풀렸다? 조금 전에 풀렸어. 너거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아, 그랬었구나. 우린 좀 일찍이 건강을 해친 선생님들이 없고 병원으로 갔었지. 그래서 그걸 몰랐구나. 다시 학교로 들어갈락 하는 참이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끼다. 다들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급히 서로들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만났다. 그동안 남학생들 학교 사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너거 집으로 지금 가보는 중이다.
그래, 잠깐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나마 참 잘됐다. 우리 집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같이 어디 가서 저녁이나 먹고 이바구나 하자. 아이고 아야, 이바구가 다 먹고. 이바구? 경상도 아가씨가 이바구를 모르나? 네 경상도 아가씨 아닌 모양이지. 아이고 매, 영준이 니도 농담을 다 할 줄 아나? 아이고 매, 별일도 다 있지. 안영란은 정말로 놀랍던 어투로 말했다. 남녀 학생들은 가까이 있는 빵집으로 몰려갔다. 이들 남녀 학생들이 그려 보이는 그들의 풍속도는 확실히 비극적이었다. 18세 사춘기의 꽃다운 나이를 가진 학생들이 건전한 사교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목숨을 건 혁명의 대열에서나 아니면 스승과 학우가 쓰러져가는 극한 상황에서만이 서로들 만날 수 있다니 이것은 분명 비극이다. 그들은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만나야 자연스러울 수 있고 정말로 자연스러운 젊은이들이 만남의 광장에서는 어색하기가 짝이 없었다. 이것은 진정 슬픈 일이다. 그들은 초라한 찐빵 접시를 돌려가며 서로들 빵을 권했다. 그들은 빵을 씹고 물을 마시는 것조차 너무나 얌전하기만 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그 나이에 어울리는 놀이가 없었다. 선진국의 같은 또래들이 즐기는 등산이나 하이킹, 자전거 타기, 수영, 스키, 스케이팅, 캠핑 등 스포츠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들이었다. 아직까지 6.25의 처참한 참화가 완전히 아물어 붙었다고는 할 수 없었으니 무슨 건설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시대였다. 그들의 사춘기는 그대로 황막한 사막이었다. 그들의 영혼은 한껏 메말랐고 얼어 있었다. 야, 우리 너무 어둡게만 살지 말자꾸나.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이것밖에 없냐? 우리 이번에 헤어지마.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기분이라도 풀자.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언제나 해근의 장기이다. 그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만사에 시니컬한 편이다. 그것은 그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역시 그의 놀랄만한 독서에서 오고 있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의견이야. 역시 그들은 사춘기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손뼉을 치며 좋아들 했다. 그럼 어디로 갈까? 그들은 서로들 의견을 제시해서 생각하다가 결국 해도 졌고 하니 가까운 데로 가자고 합의했다. 빵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역시 달성공원뿐이었다. 대강 500~600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은 빵집을 나와 길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제일 호감 가는 상대가 있었으나 일절 내색하지 못하고 남학생은 남학생들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들끼리 몰려서 걸었다. 앞장서서 걷고 있던 남학생들이 무리해서 영준이 몸을 빼어 여학생 쪽을 봤다. 야, 너들 시여구는 연락이 안 되대? 그래.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학생 자치회장을 바꿔 달라거나 자치회 사무실로 사안을 보내 연락을 취하면 되는데 시여구는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 영준이 너 퍽 섭섭하겠구나. 형난이가 조금 놀리는 투로 대꾸했다. 아니야.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이렇게 물을 수 있겠냐? 사실 영준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박영희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과 청순한 모습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뿐이었다.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영준이 내리를 메우고 있는 여자의 영상은 오해수 여인이었다. 영준이 안영란과 시여구 연락건으로 대화를 나누며 걷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철구가 정영숙과 짝이 되어 걷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자연 해근은 송찬이와 짝이 되어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각기 짝을 지어 걸었다. 자연스러운 짝갈림이었다. 그것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집단적으로 만나오는 사이 서로들 다져온 내밀한 선택의 결과였다. 그들은 제각기 짝은 지어졌지만 다들 별말이 없이 걸었다. 할 말이 없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황홀의 순간이 뜻밖의 갑작스레 찾아왔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꼭 황홀한 감정 탓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벌써 마음이 이 분지 도시를 떠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들은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분지 도시의 명문고교 학생들은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적어도 70% 이상이 서울로 떠나간다. 이제 2학년 2학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돌입한다. 지금도 불철주야 학업에 힘쓰고 있다. 3학년이 되면 말이 고등학생이지 이건 완전히 명실상부한 대입 준비생이 되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행사에서도 제외된다. 이제 그들은 이 도시가 새삼스레 꽉 막힌 분지 속에 위치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갑갑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려운 입시 준비생들이 머리맡에 신천지 서울의 모습이 아롱거리는 것이었다. 형나나, 너도 유학파지? 그럼 영준이 니는? 나도 물론이지. 그래, 넌 어느 학교냐? 희망이야. Y대지 뭐. 니는? 나의 S대지 뭐. 그들의 대화는 끊어졌다. 막상 단둘만의 대화는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이상스레 대화의 아기가 잘 맞아떨어져 기이한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그들은 이윽고 공원의 입구에 닿았다. 다들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야, 공원에서는 다들 불간섭주의야. 헤어질 때도 서로들 찾지 말았고. 어이, 찬이야, 이리로 와봐. 하하. 사춘기 남녀 학생들은 해근이 말이 우스워 다들 깔깔거렸다. 그의 말이 너무나 속 시원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다들 짝을 지어 숲속으로 사라졌으나 영준과 형나는 수은등 불빛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형나는 꽤 큼직한 책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더 좀 친해지면 책가방을 들어줄 수도 있을 끼다마. 형나는 대꾸가 없었다. 영준이도 별 뜻을 담아 한 말은 아니었다. 다만 책가방이 너무 커 안쓰러워서 한 말이었다. 형나는 책가방을 가만히 끄르더니 무슨 누런 봉투를 하나 끄집어내어서는 영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고? 꽃이야. 이걸 내한테? 응, 그래. 니한테 주려고 책가방 속에 넣고 다녀서 웬 건데? 우리 학교 화단에 피어있는 꽃에서 내가 딴 거야. 우리 교실이 맨 아래층이라 수업 시간에도 화단이 보이거든. 영준은 말을 잃었다. 꽃이 봉투를 받아든 그의 손은 분명히 떨고 있었다. 그는 소년다운 부끄러움을 끄지 못한 채 반대편 손으로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숲을 메운 어둠을 밀어내느라 수은등은 푸르스름한 불빛을 맹렬히 뿌려대고 있었다. 이튿날 교실에서 영준을 만난 해근은 영화관을 같이 갔다고 자랑을 했고 철구는 그녀의 집이 있는 동네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다. 며칠 후 3만 6천 명의 빈민시위대가 이 도시의 시청으로 몰려들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다.